이번 강의는 한국 농정 발전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 질서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로부터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유엔 주도로 영양, 위생, 교육 등에 중점을 두는 인간 개발과 실업, 빈곤 대책, 사회 통합 등 사회 개발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발 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을 중심으로 1987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 1992년의 아젠다 21 등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아젠다 21은 2000년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거쳐 2015년의 아젠다 2030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채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년에 와서 세계는 환경, 식품 안전, 보건 건강, 농촌 지역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문제, 식량 위기 등 글로벌 이슈들이 대두하면서 농정 영역에서도 종래의 시장 논리만으로는 농업 농촌은 물론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지속 가능성이라 함은 환경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간의 조화, 즉 환경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성은 농업 생산, 유통 과정의 생태의 환경 친화적인 개편을, 안전성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과 푸드 시스템의 구축을, 형평성은 농민과 도시민 간의 소득 격차 및 농촌과 도시 간의 지역 격차 해소를, 효율성은 좁은 의미의 가격 경쟁력을 넘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보하는 가치 경쟁력 추구를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 세기 산업화 추진기 이래 한국 농업에서 채택된 발전 전략은 규모화, 전문화, 집약화, 집중화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생산 우선주의였으며, 그 결과 급속한 농업의 산업화, 농산물의 상품화, 1970년대의 녹색혁명과 같은 토지 생산성의 향상 등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간 투입의 증가와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 성장과 농업소득 간의 괴리, 고령화와 직불금의 대농 편중 등으로 인한 농가 계층 간의 소득 격차 심화, 비료, 농약의 과다 투입과 가축사육 과밀화로 인한 환경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농정에 요구되는 최고의 가치도 산업화 추진기의 농업 증산을 통한 주곡 작업을 달성해서 경제구조 전환기의 도농 간 소득 격차 완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진을 지나 2010년대 이후에는 증산이나 소득 증대와 같은 단일 목표를 넘어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추진기 이래 경제 효율성 추구를 최우선으로 해왔던 한국 농정이 시장 개방 확대와 WTO 규범의 제약이라는 커다란 여건 변화 아래 실질 농업 성장이 제로에 수렴하고 많은 농촌 지역의 존속이 위협받는 현실을 맞아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며 EU와 OECD 선진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농정 이념인 지속가능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농정 이념이 결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의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이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서도 농정 비전 내지 이념으로 지속가능성이 제시되고 부분적으로 시착화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시대의 해묵은 유산으로 21세기 한국 농업 농촌의 새로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낡은 농정 이념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큰 틀을 짜는 일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농정 목표도 종래의 농업 경쟁력 강화로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농정 목표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 안심, 농촌 환경과 농촌 고유의 축제 등 어메니티의 보전, 농촌 주민의 복지 향상, 농가의 소득, 경영 안정 등 농업, 농촌, 푸드 시스템의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농정 영역이 농업, 농민을 넘어 전 국민의 먹거리와 농촌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농정 대상은 농업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고 소수의 전업농을 넘어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다양한 영농 주체가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정 추진 방식에서는 구조조정 농정의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방식을 분권과 협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지역 주체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농정의 입안 과정은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에서 구체적 세부 사업까지 중앙정부 관료들이 담당해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은 사안의 본질에 관한 핵심적 논의보다는 정당과 의원 개인의 정치적 고려가 가미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칠 뿐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수직관계 또는 가불관계로 일컬어지는 하향적 정책 추진 체계를 탈피하여 민간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수평적 동반자 관계에서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관계 아래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정 관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세부 시책 사업 집행에서 벗어나 전국 공통정책의 기획, 평가, 피드백 체계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중앙정부, 위임 사무를 담당할 재정과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가야 합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 단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 구성원의 지위 향상에 전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 등 민간 주체들의 농정 참여는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능률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민간 협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미래 한국 사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역할 기능을 수행해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농업계와 비농업계가 단절되고 사회 전체와 농촌 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미흡해 한편에서는 낡은 시대의 농본주의, 다른 표현으로 생산주의 주장이,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투자 무역론과 같은 극단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낙후된 시대적 인식을 극복하고 농업 농촌과 국민경제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농정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